안녕하십니까.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 박혜진입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배 관련 일반 현황은 교재나 전년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동고추 재배 농가가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리고 고품질 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고추 육묘, 병해충 예찰, 칼라병 진단, 수확 후 포장 관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안동고추 재배 농가를 위해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주요 원예 특용작물 재배력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이 한 페이지에 고추 농사가 다 들어가 있지요. 주요 농작업을 보시면 농작업별 고추묘를 기르는 거, 봄밭에 옮겨 심는 거, 웃거름 주는 시기 등이 나타나고요. 시기별 기상재해나 병해충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요 기술을 보시면 우선 고추 육묘 시 묘를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직접 육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육묘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품종에 따라 봄밭에 옮겨 심기 70에서 90일 전입니다. 우리 지역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정식을 하면 2월 초에 육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자 선택은 2가지에서 3가지 품종으로 선택하신 게 낫습니다. 2, 3년 전부터 칼라병이 문제시 되었기에 칼라병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거나, 특히 20년에는 잦은 비로 탄저병이 심해서 21년도에는 탄저병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농가가 목적시하는 것에 따라서 품종 선택이 달라집니다. 고추 품종 선택을 할 때는 건고추냐, 홍고추냐, 풋고추냐 그 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노지 재배인지 비가림 시설 재배인지 재배 작형에 따라서도, 그리고 역병, 칼라병, 탄저병 등 그런 병 저항성에 따라서도, 그 숫기에 따라서도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아니면 고추가 크기에 따라서 대가종을 할 건지 중가종을 할 건지, 그리고 매운맛 정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처럼 농가별 재배 목적에 따라 적합한 품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본물 관리를 위해 밑거름 양도 나와 있고요. 어, 위 표는 고추 재배에 필요한 양으로 토양 검정 후에 비료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생육 온도를 보면 고추 육묘하는 온도, 재배 저온 등이 나와 있고요. 그 생리 특성에 보면 뿌리가 낮게 펴져서 가뭄하고 장마에 약하다는 것과 붉은 고추 수확이 가능한 개화 한계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고추가 50일 전으로 붉게 익는데 우리 지역 10월 중순에서 말에 서리가 온다고 계산을 하면 그 8월 말에는 꽃 피고 수정이 되어야 붉은 고추 수확이 가능합니다. 기상재해 및 생리장애 대책을 보시면 그 작년에 석회결핍 증상 문의가 많았습니다. 석회결핍은 배꼽 썩음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칼슘 성분이 없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질소나 칼리, 마그네슘이 그 성분이 많아서 칼슘 흡수가 저해되거나, 아니면 고온에서 뿌리의 활력이 저하되거나, 토양 수분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염류 농도가 높은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고추 재배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지난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자료와 고추 끝장내기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해는 품종 선택, 정식, 현장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뤘고요. 끝장내기 시리즈에는 주요 병해충, 생리장애, 그리고 농업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컬라병하고 시드름 증상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21년도에 전화나 방문 문의, 그리고 현장 출장 갔을 때 사례 중심으로 고추 재배할 때 현장 애로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재배 시 농가별 품종이나 재배 포장, 기상이변에 따른 재배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에 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안동 고추 재배 농가를 위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 2일 와룡 출장 중에 고추 재배 예정지 2군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재배 포장을 깨끗이 정리를 해서 로타리를 쳐둔 상태지요. 포장 정리도 깨끗하게 해두면 잔존 병해충을 제거하고 퇴비 등을 살포할 경우 부숙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포장 관리를 잘 해둬서 자료를 남겼습니다.
같은 날 와룡 고추 육묘장에 갔을 때이고요. 하우스 안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모판을 뒤집어서 바닥과 띄웠습니다. 이는 농가에서 가장 쉽게 육묘 벤치를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육묘 트레이 밑부분에 물이 있으면은 뿌리가 밖으로 나오는데 바닥을 띄울 경우 공기하고 닿아가지고 뿌리가 밖으로 안 나오고 트레이 안에서만 뿌리 형성이 됩니다. 또한 고춧갈라병을 매개 하는 총체벌레의 월동은 육묘하우스 내 출입문이나 측면에서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칼라병을 보독하는 월동 잡초도 하우스 내에 있습니다. 위 포장 같은 경우에는 측창, 입구, 그리고 잡초 제거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2월 1일 고추 씨를 부었는데 잘 안 올라온다고 해서 나가본 포장입니다. 종자 파종하고 위에 흙을 너무 두껍게 올렸고 그 두께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흙이 들려 있고 밑에 종자가 발아해서 올라오고 있지요. 이런 경우는 빛을 봐야 하기 때문에 위에 흙을 조심스럽게 부셔가지고 많은 부분은 드러내고요. 평평하게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시 파종을 했습니다. 3월 2일 고추가 바로 안 서고 누워 있다고 해서 나가본 포장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입니다. 대형 하우스에 육묘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하우스 고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가 두 동인데 왼쪽 동에서 종자를 부어 육묘 이식하고 이식한 날 오른쪽 동으로 육묘 트레이를 옮겼습니다. 사진의 줄기가 가늘고 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식하기 전에도 이미 묘가 도장한 상태고요. 이식을 하고 묘가 약한 상태에서 하우스를 옮긴다고 직접적으로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저온하고 가습에 노출되어 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부 종자를 새로 파종을 했고요. 이후 통화했을 때 좀 나아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굽어 자란 부분이 펴지지는 않았겠죠. 3월 5일 날 북구에서 묘가 노랗다고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하우스 전경이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본 포장하고는 달리 일반적인 생육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색이 신초 부분부터 노랗지요. 이런 경우에는 과습에 의한 증상입니다. 온도 조절하고 간수 조절로 해결하였습니다. 3월 16일 남선입니다. 하우스 내부의 온도는 잘 조절되고 있었고요. 물을 따로 받아두고 쓰지는 않고 지하수로 바로 간수를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과습하고요. 표면에도 이끼가 많고 트레이 안쪽까지 이끼가 많습니다. 육묘할 때 보면 물을 적게 줘서 문제시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물을 많이 줘서 가습해서 문제시 됩니다. 육묘시 물은 하우스 안에 받아두고 오전 중에 물 온도가 20도 정도일 때 주고 저녁에 표면이 마를 정도로 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물을 줘보면 통로 쪽하고 가 쪽이 빨리 마르고 똑같이 준 것 같지만 마르는 정도가 다르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3월 25일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묘하고 상토를 봤을 때는 온습도 관리가 잘 된 것 같고 묘도 단단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키우려고 영양제를 살포했는데 농도가 짙고 살포할 때 고온일 경우에는 연약한 새순 부위에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영양제나 약 살포할 때 농도하고 온도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새순 부위에 이상이 있으니 측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측지는 양이 많지 않으면 제거하는 게 낫고요. 그 이후에는 생육 상태에 따라 농작업 일정에 맞춰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4월 1일 사무실로 방문하셨는데, 묘에서 잎이 말리면서 노랗게 되고 계절 증상이 나타납니다. 칼라병에 관해 아시는 분들은 피해 증상이 칼라병이라고 아셨을 겁니다. 토마토 반종 위조 바이러스병이 칼라병입니다. 칼라병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농가에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칼라병은 총체벌레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병이고요. 고추 전 생육기에 걸쳐 피해를 줍니다. 매개충인 총체벌레를 없애기 위해 해충약을 살포하고 감염된 개체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밀도를 낮춰야 합니다. 안동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단키트를 갖추고 있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동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추 육묘기부터 수확기까지 큰 피해를 주는 칼라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배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칼라병 발생 유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4월 5일 서울에서 전년도에 칼라병 피해를 크게 받아 칼라병 아닌지 진단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우스 전경이고요. 세심하게 살펴봤는데 이상 증상 보이는 개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육묘 하우스는 집하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집하고 조금 떨어진 하우스입니다. 온도 센서에 의한 자동 개폐 장치가 없어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아 시든 상태입니다. 온도계가 있는데 출입문을 열어두고 한참 지나서 살펴본 온도가 33도입니다. 육묘시 저온도 문제되지만 하우스 안에 해가 나면 온도가 많이 오르기에 낮에 고온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우스 안에 다 살펴봤는데 이상 개체 없다고 하니 이상 증상 개체를 뽑아둔 게 있다고 해서 집으로 이동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뽑아둔 개체를 보니까 칼라병 증상이 보였고요. 진단 키트를 찍어보니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농가에서도 칼라병으로 한해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유심히 관찰하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4월 6일 동지역이고요. 비료하고 농약을 고농도로 살포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온실 바닥에도 살충제, 소독제를 고농도로 살포했고요. 지속적으로 비료하고 약제 방제 시 농도가 높아가지고 이런 피해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고온, 저온 피해도 동반되어 피해가 컸습니다. 하우스 내 육묘 개체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아서 추가로 모를 구해서 정식하기로 했습니다. 4월 8일 임동농가에서 사무실로 고추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묘를 보시면은 중간에 흰색 곰팡이가 보이시는가요? 이거는 균핵병입니다. 특히 줄기하고 가지에서 발생을 하고 줄기가 물러지고 흰색 균사가 자랍니다. 이런 건 뽑아내고요. 균핵병에는 등록된 약제가 없기 때문에 제피곰팡이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날 오후에 임동으로 출장을 나가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고추묘를 확인해 보니 중간에 물러지고 흰색 균사가 많이 보였습니다. 감염된 개체는 뽑아서 버리시고요. 균핵병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병하기에 육묘하우스 내부를 저온 다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추 육묘 시 애로사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은 내년도 재배의학 면적이 전년 대비 6.7에서 8.7%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내년도에 얼마만큼 고추 재배할지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가 목적에 적합한 품종이 선택이 되면 파종량은 20% 정도 가산해야 됩니다. 육묘 온실을 관리하실 때는 관수하는 물, 그리고 광, 온도, 비료, 병해충 모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수하는 물은 기온이 올라가는 11시에서 1시 사이에 20도씨 정도 되는 물을 주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광이 부족하면 웃자라거나 연약하게 자라게 되고 밤 최저 기온이 15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비료는 이게 적게 줘서 문제시 되는 게 아니라 고온에 고농도로 줘서 피해 증상이 나옵니다. 육묘 관련 현장 기술 지원 사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정식 이후에 기술 지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